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Realistic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 for MR Image Segmenta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PR 276번 김경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아구멘테이션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인데, 세그멘테이션 할 때 뭐 프라넷이나 유넷이나 더블 유넷 같이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의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 모든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들이 그렇겠지만 되게 큰 수의 어노테이드 된 게 필요하고, 이게 트레이닝 태스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죠. 그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퍼바이즈 러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메디컬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아무리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풀려있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제너럴하지는 않고, 제가 병원들이랑 이제 일하거나 일해봤을 때 지금 회사가 아니라 그냥 대학원 때 같이 과제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밖에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내에서 뭔가 제가 학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논문을 보다 보니까 모든 이제 MRI를 비롯한 CT 이런 의료 이미지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레이블드된 large medical dataset이 필요한데 비싸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레이블하는 사람들이 의사분들이니까 이 의사분들이 전부 다 시간을 써서 전부 다 레이블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써놓진 않았지만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병명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악성 조직이 무엇인가,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런 그런 트루스를 말하는 것이 뭐 의사분들마다 상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트레이닝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일관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하죠. 사실 여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할 때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많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콜렉팅하거나 아니면 레이블드된 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단순한 플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다이버시티를 높이는 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잖아요. 이 기존의 컨벤셔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와이즈 노이즈, 이미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같은 이런 채도, 선명도, 명도와 같은 인텐시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링 이런 약간 어파인, 일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렌더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플립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세그멘테이션, 의료 쪽의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도움이 되긴 되지만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이 있지만 비슷한 다른 증상을 제너레이티드 하고 싶고, 이런 의사분들의 요청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겐 같은 잠시만요. 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겐이 왜 인터레스티드 됐냐면, 원샷 브레인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카디악, 이거 심장 쪽 세그멘테이션 할 때, 로우샷 할 때 제너레이티드 네트워크 베이스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하면 많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단순한 아구멘테이션이 아니라 제너레이티드 된 네트워크 베이스의 아구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런 플립플롭은 이제 뉴 이그젬플을 해줄 수가 없는 건데, 이 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에서의 뉴 이그젬플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해보자. 여기에서 착안을 해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이게 좀 스페시픽하긴 해요. 사실 MRI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리얼리스틱한 adversarial intensity transformation을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intensity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얘네 있죠. 픽셀 와이즈 노이스, 이미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같은 요런 애들 그 지오메트릭하지 않는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러지 않는 왜냐면 최회전 같은 경우에는 3D CT나 이런 데에 좀 더 효과적이에요. 이 MRI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렇게 막 효과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보실 때 막 심장도 무조건 가운데다가 놓고 뇌도 무조건 가운데다가 놓고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오메트릭한 것보다는 좀 인텐시티한 거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인텐시티한 건데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플러그인 모듈처럼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우리 거에만 쓰지 않고 뭐 세미 슈퍼바이스드여도 되고 슈퍼바이스드여도 되고 그런 약간 매뉴얼 레이블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해볼게 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의료 태스크들이 단순히 자신의 데이터셋에만 적용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퍼블릭한 카디악 MR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볼게 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 with Robust Optimization 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주요 제시하는 큰 토픽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제시를 할 건데 좀 로버스트한 거를 제시를 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Physics-based한 Intensity Transformation 모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Adversarial Training 메소드를 소개를 시켜주고 근데 이 Adversarial Training 메소드든 아니면 인텐시티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뭐 향상시키던 간에 일단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게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이라는 VAT예요. 그 부가가치는 아니고 이게 Adversarial Training에서 착안을 한 건데 Adversarial Training 메소드가 이게 파라미터 찾는 거 그리고 이게 어그멘테이션 할 때 있어서 좀 이펙티브하게 어드버서리얼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좀 뭔가 어택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중에 똑같은 고양인데 픽셀 와이즈 땐 조금 어택하니까 갑자기 고양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좀 더 얘네가 로버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어 라는 게 VAT의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VAT가 그래서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 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오버피팅을 막고자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너럴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로버스트니스도 향상을 시켜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얘네를 약간 익스텐드하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걸 제시를 하는데요. VAT 어프로치를 확장을 시켜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정의를 했는데 이게 MRI에서만 특징이 되어 있어요. MRI에서 이제 인텐시티에 있어서 인호모지니어틱한 게 조금 있거든요. 그 좀 바이어스 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MRI 사진들마다 조금 명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어택들을 조금씩 해봐서 얘네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은 되게 비슷한 거죠. 어그멘테이션은 비슷한데 인텐시티한 거를 겐으로 만들어서 걔네를 어그멘테이션처럼 해서 데이터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MRI 이거 사진을 예로 들면
이게 A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이즈 넣고 이미지 넣고 하면 이제 펄튑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노이즈를 넣었을 때 A를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근데 B를 보면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9개의 컨트롤 포인트 C를 줘요. 그러니까 뭐 large C 안에 9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바이어스 필드랑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 이미지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9개 점들이 있을 건데 이 결과도 펄쩍된 이미지의 결과도 9개가 나올 건데 얘네가 이 바이어스 필드를 적용을 하면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되게 스무딩 되는 효과를 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스무딩 된 거를 어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 그러니까 가장 큰 스무딩이 된 값을 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잡아서 걔를 이제 어드버서리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간에 보면은 스무디하게 된 거를 가장 찾는 게 이분들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무딩된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에 사용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9개 점을 보고 나서 뭐를 적용했을 때 가장 스무딩 되었는가, 그러면 그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걔네를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추가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실험은 카디악 챌린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ACDC라고 해서 Automated Cardiac Diagnosis Challenge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128 by 128로 자르는데 이 자르는 거를 이제 그냥 무작위로 자르는 건 아니고 이게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가운데에 오게끔 이미지의 가운데에 오게끔 128 by 128로 자르고 랜더 어그멘테이션도 같이 적용을 했어요. 랜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그 스케일링이나 어파인이 그 스케일링이나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 같은 그런 지리적 지오메트릭한 거, 그리고 호리젠털하고 버티컬 플리핑 되게 기본적인 거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텐시티 되게 옛날 기본적인 것도 있죠.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 조정하는 거, 걔네를 랜더 어그멘테이션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거 플러스 그 스무딩이 되는 컨트롤 포인트들의 이미지들을 더 넣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당연히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는 되게 낮고 전부 다 레이블드 된 서브젝트 중심으로 했을 때 랜더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지고, 그리고 믹스드업이나 VAT 기존 방법을 썼을 때도 사실은 3개 주어졌을 때, 레이블을 3개 주어졌을 때 0.8, 0.81 이렇게 했는데 어드버서리한 바이어스를 넣어가지고 걔네까지 합치니까 0.826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 이거를 보았을 때도 이제 노어한 거가 0.912 한 거 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에버리지를 봐도 0.868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매뉴얼된 레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레이블들이 왼쪽이라고 써 있었을 때 바이어스를 2개를 주는 거죠. 랜드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고 어드버서리얼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는데, 랜드 어드버서리얼을 줬을 때 어택을 한번 해주면 왜 어택하기 전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된 레이블이랑 똑같겠죠? 그럼 이제 이 왼쪽에 4번째랑 5번째, 6번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랜드 어택을 보면은 아주 조금, 여기 보면 조금 점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좀 뭔가 잘 못 잡는 부분이 있는데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못 잡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엄청 유의미할까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들었던 게, 그 완전히 다른 리전을 뽑거나 이러는 게 어드버서리 어택이나 아니면 어드버서리 리컨스트럭트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완벽히 다른 곳을 찍지는 않고 리전을 조금 다르게 잡는 정도여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했는데, 그래서 다른 논문들도 되게 봤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동일했던, 조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게, 차라리 그런 이런 어드버서리한 어택을 넣느니 그 퍼포먼스 그 이피션시 대비해서 그냥 어그멘테이션 많이 넣는 게 기본 그 어그멘테이션 많이 넣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마지막은
이 VAT랑 비교한 거, VAT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디스턴스 로스거든요. 디스턴스 로스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냥 단순히 VAT만 적용을 했을 때는 0.949, 85% 이렇게 되는데 어드버서리얼하게 한 거는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난다. 약간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다 랜덤한 거랑 어드버서리얼한 거랑 비교했을 때도 어드버서리얼한 게 조금 높다라. 근데 그렇게 막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